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일산 동구 풍동에 또 나와 있습니다. 13번째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분양을 시작한 이 대단지 현장에 오늘 모델하우스를 소개하러 왔는데요. 일산 동구 풍동에는 딱 3개의 신축 현장이 있는데요. 2개는 자녀 세대가 남아있는 미분양 현장이고요. 유일하게 신축 공급된 현장은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혹시 풍동에 3억대는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고양시 전역에 신축 공급이 거의 없고요. 일산 동구 풍동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의 현장 중에 2개는 미분양 현장, 하나는 신축 현장인데 지금 이 현장이 유일하면서도 3억대가 아닙니다. 가격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이 싼 저렴한 매물은 일산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식사동에 2억 중후반대 매물이 있긴 한데요. 거기는 30평대가 아니고 20평대 한 중반 정도 되는 평수다 보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보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그 현장 빼고는 3억대는 없다. 이제 다 4억대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거,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3번째 현장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 또 그만큼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역시 뭐 수납이나 구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딱히 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잘 만든 집. 빌라계에서는 뭐 거의 이제 끝판왕 정도 오지 않았나 싶은 현장이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다, 직접 보고 싶다 그러시면 나와서 직접 둘러보셨을 때 제가 또 상세하게 다 안내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13차 현장에서 분양가를 오픈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통은 설명란에 다 기재를 해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분양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보대출 감정 진행 중이라서 분양가가 노출됐을 때 감정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평소처럼 설명란에 가격을 기재해 놓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가격이 궁금하시면 꼭 전화를 주지 않으시더라도 뭐 문자나 카톡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11차 현장이 있어요. 11차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녀 세대만 남아 있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이 13차인데 13차도 오픈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3층 세대부터 좀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입지 조건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의중앙선 풍산역 그리고 대형마트,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초중고도 주변에 다 있고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신축빌라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란에 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현장의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가 1층에 있어서 1층 2세대를 한꺼번에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아래쪽을 보면 계단이 있어서 내려가 보면 창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쪽 문 하나, 저쪽 문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빌라가 8세대니까 4세대씩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해 놨고요.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래층은 지금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크기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짐이 많다면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대별로 창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 1층 소개니까 탑승은 하지 않고요. 안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도 문이 있는 건 저쪽은 이제 계단 없이 탑승할 때 뒤쪽으로 탑승을 하는 거고요. 앞쪽은 계단이 있었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1호 타입은 전용 면적이 21.3평, 실사용 면적이 확장 포함해서 42평입니다.
자, 세대 현관이 여유가 좀 느껴지는데요. 일단 수납장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3칸씩. 그리고 아래쪽은 띄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일괄 소등 버튼은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자, 이 복도식 구간에 방이 4개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이 침실에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방 크기는 침실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고요. 이 현장의 시그니처죠. 매립형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드레스룸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안쪽에 행거도 기역자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수납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든 공간의 조절기는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이런 통로 구간이나 이따 보실 거실 라인들 보면 전부 이렇게 친환경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웨인스코팅으로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어요. 양변기에는 비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은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안쪽을 우드 타일로 시공을 해 놓은 거, 요거는 이제 11차나 12차나 다 동일하게 13차도 이렇게 마감을 해 놨네요. 깔끔하고요. 바로 대각선에 안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이니까 다른 방들보다는 공간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안방에서 보는 풍경 좋습니다. 나무들이 보이는 풍경으로 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안방에도 욕실이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은 이번에는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메인 욕실하고 살짝 차이가 나는 점이고, 드레스룸 공간은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깊이가 조금 되는 편이긴 합니다. 일단 완전히 디귿자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잘렸어요. 이쪽에 없죠. 이쪽에다가는 스타일러 등을 놓고 쓰실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드레스룸 한번 살펴봤는데요. 안쪽을 보니까 여기 지금 먼저 소개하는 1호 타입은 드레스룸 안쪽에 환기창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 번째 방을 보도록 할게요.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방 크기, 지금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데요. 딱 보셔도 침대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 이렇게 연출을 해놔도 방이 작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돌출형 붙박이장이 아니기 때문에 방을 활용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매립형 장 형태로 수납 공간이 4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방을 봤고요. 대각선 맞은편에 또 다른 침실 공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침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도 방 크기가 작지는 않은데요. 이쪽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죠. 이번에는 매립형이 아니고 네 번째 침실에는 이렇게 돌출형으로 붙박이장 4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DP를 침실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서재 느낌이 나도록 세팅을 해 두신 것 같아요. 돌출형 붙박이장이니까 이 침대 갖다 놓고 이러면 공간 활용하기가 다른 침실에 비해서 살짝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인지 네 번째 침실은 이렇게 서재처럼 꾸며놨는데요. 상황에 맞게 이렇게 연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가족 수에 맞게 이렇게 연출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맞은편에 양쪽 미닫이로 분리가 되어 있는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쪽 공간이 많이 넓은 건 아닌데요. 이렇게 꽉 채운 디귿자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복도식을 쭉 따라오면서 방, 욕실, 팬트리 공간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방이 서로 다 이렇게 마주 보는 건 아니에요. 살짝씩 틀어져 있잖아요. 요게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닐 수는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렇게 마주 보는 걸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사생활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방들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 맞은편으로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요거 개인적으로 별거 아니지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따라 들어오면 아주 넓은 거실이 나오는데요. 이 거실이 무려 4m 90이 넘습니다. 거의 5m에 가까운 거실 폭입니다. 그래서 거실은 굉장히 넓게 확장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실 쪽에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 13차 역시 층고는 높습니다. 일단 거실 라인, 통로 라인은 2650 정도 되고요. 침실 라인이 2550 정도 되니까 고루고루 다 높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신경을 좀 썼구나 했던 거는 이 지금 아트월 라인을 보면 여기만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원판 형식으로 여기 타일을 붙여 놓은 건데, 요게 이제 상당히 가격대가 이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는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거의 원판 수준으로 붙여 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트월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소파 자리 라인 쪽에도 창을 하나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이쪽도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을 썼고요. 거실의 방향은 남향인데요. 살짝 서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긴 한데 거의 남향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90%가 남쪽이고 10%만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뭐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남향이라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남서향이지만 남향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앞이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들만 보이는데요.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이 앞이 종중 땅이에요. 이 종중 땅 하면 팔지 못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땅의 소유주가 한 2명, 3명만 돼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셋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땅을 사들이기가 어려운데, 이 종중 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땅의 소유가 20명, 30명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 승낙을 다 받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다 만족을 했는데 한 명이 털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중 땅은 거의 사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하진 않지만 이 땅을 사들이기가 힘들어서 원래는 이 13차 할 때 이 앞까지 다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는 오랫동안 유지가 될 거다,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층이니까 테라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테라스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감이 잘 안 오기는 할 건데, 일단 그냥 이 앞으로만 이렇게 해서 데크를 설치해 주실 겁니다. 내려가는 계단도 만들 거고요. 그래서 1층 세대에는 테라스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테라스가 있으면 2, 3층 세대보다는 가격대가 높아집니다. 자, 다음은 주방입니다. 자, 주방 공간도 뭐 충분히 넓습니다. 식탁 자리도 따로 확보가 되어 있을 정도고, 식탁을 놓더라도 거실을 침범한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주방 작지 않습니다. 충분히 넓게 잘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이 모델하우스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지금 이렇게 세로로 설치해 놓은 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써도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든 뭐 세로로 이렇게 놓으시든 그거는 원하는 취향대로 식탁을 놓고 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놓겠다, 지금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6인용이 맞고요. 자, 저기에다 딱 밀착을 해서 이렇게 길게 빼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 8인용까지도 가능합니다. 공간이 넓어서 충분히 대형 식탁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탁 자리 쪽에 보면 환기창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디귿자 주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 식탁은 식탁 대용으로 쓰기가 좀 어려운 게, 보시면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 식탁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구 전기레인지 보조 쿡탑이 하나가 있고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그리고 후드는 그 위에 있습니다. 자,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세대도 기본 옵션입니다. 상하부장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방의 수납이 모자라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은 이렇게 미닫이 3연동 중문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불투명 처리도 되어 있고요. 자, 공간은 이렇게 기역자로 살짝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세워두고 사용하시면 그래도 공간은 이쪽은 좀 남을 겁니다.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제가 먼저 1호 타입을 소개해 드렸고요. 옆에 2호 타입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건너가서 2호 타입도 마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2호 타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21.4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40평인데요. 1호 타입보다 전용 면적은 0.1평 정도 아주 조금 커졌는데요. 실사용 면적은 2평이 줄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좀 독특한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세대 현관은 1호 타입보다 더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쪽에 기본 신발장 3칸, 그리고 안쪽에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 현관은 2호 타입이 더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행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도 접어서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이런 것들 충분히 보관 가능할 정도 되니까요. 이 수납에서는 세대 현관의 수납에서는 2호 타입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중문 똑같습니다. 일괄소등 버튼은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왔을 때 바로 조금 특이한 구조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 구조인데요. 이거는 11차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 13차에도 이렇게 꺾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2호 타입이고요. 인테리어도 좀 달라졌는데요. 한쪽은 우드, 또 한쪽은 타일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1호 타입은 전부 다 화이트 톤이었는데 이번 2호 타입은 좀 인테리어가, 내장 인테리어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침실을 보겠습니다. 여기 2호 타입의 첫 번째 침실에도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은데요. 그런데 방 크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서 공간의 여유는 더 많이 생겼습니다. 다만 2호 타입의 첫 번째 방에는 북박이장, 수납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또 1호 타입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방에서 보는 풍경 좋습니다. 거실 쪽하고 똑같아서 나무들이 보이는 풍경이니까 뷰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다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대각선 맞은편에 두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3600에 3000 정도 되니까 여유가 있는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이 드레스룸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쪽에 기본 이상의 수납 가능한 공간이 두 번째 방에는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꺾인 라인을 따라서 조금만 가다 보면 여기에 두 번째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분리가 잘 되어 있고요. 공간은 지금 봐서는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안쪽으로 더 넓어질 거라고 합니다. 현재 여기가 가벽인데요. 이 안쪽으로 더 밀어서 확장을 시킬 건데 어느 정도냐면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 보이시죠? 요만큼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배가 조금 더 넘는 이 공간이 확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이 되고 나면 이 팬트리룸 2번도 꽤 쓸만한 수납 공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욕실 마저 볼게요. 여기에 양변기에 비데가 있죠. 그리고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 이번에도 샤워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1호 타입하고 다른 거 환기창이 있네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 타일은 또 우드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안방이 있습니다. 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니까 공간은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안방은 1호나 2호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방 욕실이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틀어서 있는데
이 안쪽의 라인은 각이 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틀어져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양등이 세면대 안쪽으로 파티션으로 분리된 샤워 공간까지 확인을 했고요. 바로 옆에 드레스룸도 살짝 각이 져 있습니다. 일단 문은 여닫이 문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바닥을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죠. 그래서 이 드레스룸 공간이 각이 져 있으니까 1호 타입보다 이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한쪽에 화장대가 있고요. 여기까지 설치하기에는 뭔가 자리가 안 나왔는지 기역자로만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이 작은 건 아닌데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드레스룸이다, 이렇게 보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스타일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한쪽에다 놓고 쓸 수는 있는데요, 안쪽에 수납이 많이 가능하다, 이런 느낌은 1호 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안방 뷰도 괜찮습니다. 자, 나무들 보이고 건물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안방에서 보는 뷰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끝까지 따라 들어가면 거실인데, 이 거실이 4m 70이 넘어요. 1호 타입에 비해서 20cm가 조금 넘게 줄어든 거긴 한데, 사실 4m 70이 넘는 거실도 꽤 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납니다. 1호 타입에 비해서 두 평이 작아진 게 이런 거실이라든지 드레스룸 공간,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층고는 1호나 2호나 같습니다. 지금 거실 라인은 2600이 넘고 침실 라인은 2500이 넘으니까 1호나 2호나 다 높은 층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옵션은 똑같습니다.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있고요. 그리고 방향이 남향인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방향은 2호 타입도 남향, 이렇게 볼 수 있고, 창호 KCC 이중창인 것도 같고요. 이 앞에 설명은 제가 1호 타입에서 다 드렸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호 타입은 1호 타입처럼 이 앞으로 테라스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테라스 없는 그냥 2, 3층하고 똑같은 일반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주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주방이 살짝 좀 독특한데요. 지금 여기만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잠깐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냉장고 자리가 없고요, 식탁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만 딱 봤을 때는 이거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메인 주방에다가 당연하겠지만 식탁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을 자리가 여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은 1호 타입처럼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자, 여기 1구 전기레인지, 그리고 개수대, 위에 환기창, 안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그리고 후드, 매립이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식기, 세척기, 이런 옵션들은 이제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식탁 자리가 없고 냉장고 자리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참 희한한 주방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안쪽에 공간이 더 있으니까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역시 상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 처리된 제품을 썼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깔끔한 주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많이 깁니다. 차이가 1호 타입하고 확 나죠. 거의 2배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까지 공간이 꽤 깊은데요. 그래서인지 보조 주방도 있어요. 이곳 가스레인지, 보조 개수대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자리도 충분히 나오고요. 그래서 다용도실의 크기만 봤을 때는 또 2호 타입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주방에서 보였던 어떤 단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메인 주방에서 안 보였던 그런 자리들이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구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건데요. 일단 문은 포켓도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여기가 침실은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간이 제법 나옵니다. 여기가 다이닝 룸이에요. 보통은 이 안쪽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여기 그냥 멀티룸입니다. 다이닝 공간으로 쓰든지 아니면 뭐 상황에 맞는 다른 공간으로 연출해서 쓰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여기는 멀티룸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다이닝 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식탁 등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시원하게 식사하시라고 에어컨도 있고요. 냉장고 자리가 여기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멀티룸으로는 사용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이닝 룸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일단 냉장고 세대는 기본 옵션이고요. 여기에 다이닝 룸이 있기 때문에 메인 주방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거고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공간이 안쪽에 깜찍하게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큰 창 하나, 그리고 측면에 또 환기창이 하나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 박스 위로 해서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도 채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독특한 구조의 다이닝룸 공간이 따로 있는 그런, 포룸이라면 포룸이겠지만 하나는 침실이 아니기 때문에 3.5룸의 그런 2호 타입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1호 타입하고 2호 타입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서 제가 두 개를 한꺼번에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13차에 오시면 지금 타입이 다 다르고요. 뷰도 다 달라요. 제가 좀 많이 둘러봤는데 다 이런 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뷰의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공사가 마감이 좀 덜 돼 있거나 이래서 좀 다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긴 좀 어렵지만, 나와서 둘러보실 때는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나왔을 때는 여러 타입들 다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